인천 서구 원당동의 작은 골목길. 노부부가 평생을 함께해온 조그마한 국수집 앞에서 거친 남자들이 테이블과 의자를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70대인 그들은 그저 망연자실한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국수집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던 그 작은 공간이 순식간에 남의 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평범하기 그지없던 이 노부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주변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리는 이곳에서 오늘은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며칠 전 인천의 한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연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안타까운 이야기려니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한 달 전 평범한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수집 아버지 박 씨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면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해온 일이라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6시면 부엌에서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뽀얗게 우러나는 사골 육수의 고소한 냄새가 작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도 덥겠네. 아버지가 중얼거리며 면을 삶는 물을 끓였습니다. 어머니는 반찬통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박 씨 부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국수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네, 맛있게 드세요. 박 씨는 언제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이 국수를 후루룩 먹는 소리가 작은 가게를 채웠습니다. 최 씨는 물을 따라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부에게는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30대인 아들 박민수의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곳저곳 막노동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시켜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최 씨는 종종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 씨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습니다. 국수집 수입으로는 아들을 대학에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부부에게는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한두 번 국수집에 찾아왔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보러 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용돈이 필요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그걸 알면서도 묵묵히 돈을 내주었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박 씨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로서의 죄책감이 깊었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동네 아주머니들,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까지 모두 박 씨 부부의 정성스러운 국수를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국수는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면이 쫄깃해요? 비결이 뭐예요? 손님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이죠. 사실 박 씨의 국수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면을 직접 뽑아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계로 뽑은 면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갔지만 그 맛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손으로 면을 뽑으셨거든요. 최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가게는 한적해졌습니다. 박 씨는 내일 쓸 면을 준비하고 최 씨는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동네에 개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당동 일대에 재개발 소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어떤 이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어디 가서 살겠어. 최 씨는 단골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씨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30년 넘게 국수집을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떠나라고 하니 막막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박 씨는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개발 소식은 날이 갈수록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건물 앞에서 뭔가를 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국수집에도 머물렀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최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개발업체 사람들인가 봅시다. 며칠 후 그 정체가 명확해졌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국수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개발에서 나온 김동석이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김동석은 친절하게 말했지만 박 씨 부부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아직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동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개발 계획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요. 너무 늦으시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말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동석이 떠난 후 국수집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손님들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수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 부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죠? 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보죠. 그러나 그들이 지켜볼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압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동석이 다녀간 지 사흘 후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안 계세요? 목소리부터 거칠었습니다. 박 씨가 나가보니 정장은 입었지만 어딘지 위협적인 느낌의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강호라고 합니다. 김동석 과장님 소개로 왔어요. 이강호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덩치도 크고 눈빛도 날카로웠습니다. 박 씨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아, 별거 아니에요. 재개발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강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전혀 친근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도 부엌에서 나와 남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강호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요? 사장님,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벌써 주변 건물들은 다 계약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만 남았어요. 사장님 때문에 전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도 박 씨가 말을 이으려 하자 이강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좋게 좋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강호는 명함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떠난 후 국수집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요. 나도 그런 느낌이야. 박 씨도 불안했습니다. 김동석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민수한테 연락해 볼까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번 불러보자. 박 씨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시간 되면 집에 좀 와라.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얼굴 좀 보자. 박 씨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에게는 이미 이강호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가 국수집에 나타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딘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수는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수야, 너 어디 아픈 데 있니? 얼굴이 왜 이래?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부모의 눈에는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우리 가게에 개발업체 사람들이 자꾸 와서 그러는데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김동석이라는 사람하고 이강호라는 사람이 왔어. 특히 이강호라는 사람은 좀 무서워 보이더라. 박 씨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최 씨가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그 사람들 아니?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민수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괜찮니? 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요. 하지만 그날 밤 민수가 집에 돌아간 후 박 씨 부부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아요? 나도 그런 느낌이야. 이강호라는 사람 이름 들었을 때 표정이 이상했어. 다음 날 최 씨는 혼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수의 어젯밤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30년 넘게 아들을 키우면서 쌓인 모성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우리 민수가 저렇게 초조해할 리 없는데. 최 씨는 남편이 국수를 준비하는 동안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동사무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혹시나 해서 준비해 두자.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도 최 씨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고. 그리고 그 문제에는 돈이 관련되어 있다고. 우리 아들을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 씨는 인감증명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했지만 이것이 혹시나 아들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강호가 혼자서 국수집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사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이강호는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요? 이강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민수 씨 아세요? 박민수? 그 순간 박 씨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민수요? 그게 저희 아들인데. 왜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강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아들 두셨네요. 그 말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잘못이요? 아니에요. 다만 민수 씨와는 좀 아는 사이거든요. 이강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몇 달 전에 사업 자금을 좀 빌려준 적이 있어요. 2천만 원 정도요. 박 씨 부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왔죠. 이강호의 말에 박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모르셨겠죠. 민수 씨가 말씀 안 드렸을 테니까요. 이강호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장님. 민수 씨가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일정한 수입도 없고 박 씨와 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이강호가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사장님, 이 건물 팔면 되잖아요. 그럼 민수 씨 빚도 해결되고 재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팔지 않는다면요?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강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민수 씨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최 씨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들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손대요? 그런 무서운 말씀을 왜 하세요? 저는 그냥 빚을 받으려는 거예요. 이강호는 시치미를 뗐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뻔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 부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부르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죠? 최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 씨도 절망스러웠습니다. 민수가 그런 빚이 있는 줄 몰랐어. 며칠 후 이강호는 민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수야, 부모님 만났어. 이강호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님, 부모님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상황이 바뀌었잖아. 너희 부모님이 계약을 안 하려고 해.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닥치니 막막했습니다. 민수야, 방법은 간단해. 내 아버지 인감 도장만 가져오면 돼. 이강호의 요구는 단순했지만 잔혹했습니다.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안 돼? 그럼 2천만 원은 언제 갚을 거야? 이강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강호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전화는 하루에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민수야, 시간이 없어. 빨리 결정해. 이강호의 목소리는 점점 위협적이 되어 갔습니다. 민수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는 결국 부모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잠든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인감 도장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강호와 민수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만났습니다. 이미 매매 계약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잘했어, 민수야. 이강호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박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매매 가격도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됐어. 인감 증명서만 있으면 완벽하지. 이강호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전에 인감 증명서를 떼어둔 것을요. 어머니가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민수의 말에 이강호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더 쉽네. 그날 오후 이강호는 다시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강호는 거짓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부모님을 위해서 계약에 동의하셨어요. 박 씨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보세요. 계약서에 사장님 인감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강호가 계약서를 보여주자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강호는 태연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 인감 도장이 맞잖아요. 이제 인감 증명서만 주시면 끝이에요. 그 순간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에 자신이 몰래 떼어둔 인감 증명서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최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한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인감 증명서 어디 있어요? 이강호가 재촉했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인감증명서를 꺼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네요. 이강호는 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정리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강호가 떠난 후 국수집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최 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인감증명서를 최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지. 그들은 서로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50대 초반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친근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혹시 국수 한 그릇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최 씨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손님을 받을 기분은 아니었지만 오랜 습관이 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중년 남성은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국수집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하셨나요? 네. 30년 넘게 했습니다. 박 씨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중년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오래 하셨네요. 국수가 나오자 그는 한 숟가락 떠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멈춰서서 뭔가를 떠올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맛,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의 말에 박 씨 부부는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전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 씨가 물었습니다. 중년 남성은 국수를 먹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요. 한 15년 전쯤. 그때 제가 정말 힘들 때였는데 그는 잠깐 말을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곱빼기로 주시면서 돈은 받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라고 하시면서 박 씨는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5년 전이라면 너무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당연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사장님께는 수많은 손님 중 한 명이셨을 테니까요. 중년 남성은 이해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그때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IMF 때문에 완전히 망한 상태였거든요. 그의 말에 박 씨 부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며칠을 굶다가 여기 와서 사장님이 주신 그 국수 한 그릇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최 씨가 안쓰럽게 말했습니다. 중년 남성은 국수를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우진입니다. 정우건설 대표예요. 박 씨가 명함을 받아보니 정우건설 대표이사 정우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밖에 사람들이 뭔가를 치우고 있던데 혹시 이사를 하시는 건가요? 정우진의 질문에 박 씨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사실은 박 씨가 말을 주저하자 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가게를 빼앗겼어요. 정우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빼앗겼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박 씨는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빚 문제부터 시작해서 협박과 강제 계약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우진은 조용히 들으면서 점점 분노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그 계약서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우진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가격도 터무니없이 낮고 강제로 인감을 도용한 것도 분명해요. 그는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정우진은 변호사와 함께 국수집에 나타났습니다. 마침 이강호와 그의 부하들이 나머지 물건들을 치우려고 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이강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우진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정우건설 대표 정우진입니다. 이분들의 법정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이요? 이강호는 당황했지만 금세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났는데요. 정우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강압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강압이요? 무슨 말씀을? 박민수 씨를 협박해서 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훔치게 한 것, 그리고 그것으로 위조 계약을 한 것. 이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어요. 이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기죄, 협박죄, 문서 위조죄. 여러 가지 죄목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이강호는 완전히 기세가 꺾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으름장을 놓을 텐데 정우진의 당당한 모습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정확히 그런 겁니다. 정우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인감증명서를 당장 돌려주세요. 그리고 박민수 씨에게서 받은 돈도 모두 돌려주시고요. 이강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정우진의 기세에 완전히 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돌려주고 부하들과 함께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국수집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박 씨 부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최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우진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안전해요. 그들이 다시 나타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가 국수집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빚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박 씨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다 지나간 일이야. 최 씨도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혼자 고생했구나. 미안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진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회사에서 일해 보시는 거 어때요? 성실한 분이 필요한데.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15년 전에 받은 도움을 이제야 제대로 갚는 것 같네요. 정우진의 말에 박 씨 부부도 감격했습니다. 한 달 후 국수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민수는 정우진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부모님을 도와 국수집 일도 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수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단골 손님이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박 씨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어려울 때 도운 게 이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 때로는 선한 일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박 씨 부부는 그날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함이 가족을 구해준다는 것도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 순간만큼은 우리도 모르게 미래의 희망을 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